안녕하세요.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에이단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2019년 3월부터 그라운드X에 입사하여 클레이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클레이튼 메인넷인 사이프러스 네트워크가 런칭된 후에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카스와 클립의 일부로서 사용자들이 프라이빗 키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확장성 있는 엔드포인트 노드 운영을 위한 KS 개발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주 업무인 클레이튼 코어 개발도 계속 진행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는 크러스트 유니버스로 소속을 옮겨 계속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버넌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으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아마 이 단어는 정부나 기구의 운영 방식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친숙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블록체인 서비스나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도 아주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 블록체인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최근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보 전달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기업과 커뮤니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블록체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서비스의 권한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폭넓은 거버넌스 참여를 가능하게 할까요? 생태계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이행해야 할 내용을 코드로 미리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을 온체인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전송을 제한하고 투표하고 최종적으로 투표 완료된 전송을 실행시키는 세 가지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온라인 투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의 실행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정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기에 누구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된 거버넌스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과정은 전자서명 기술의 특징인 무결성과 부인 방지성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완결성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강제 이행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에서는 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특정 사용자에게 자산이 전송되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미리 약속된 사항을 무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코드가 실행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제 이행성으로 인해 특정 주체가 결과를 뒤집을 수 없고 권한을 가진 참여자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참여 방식을 극대화하여 탈중앙화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조직인 DAO도 존재합니다. DAO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특정 중앙화된 주체가 내리지 않고 온체인 거버넌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진행합니다. DAO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나 프로토콜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공동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는 클레이튼 디파이 서비스 중 하나인 클레이 스왑에서 진행하였던 투표 내용입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제안자는 서비스의 주요 수치 변경을 제안하였고 VKSP라는 토큰을 가진 사용자들은 자신이 가진 토큰 수량에 비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투표를 통해 결정된 내역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블록체인상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제안하였던 수치 변경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위에서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버넌스 투표 절차는 일반적인 투표 절차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의 발표 내용들은 이 순서대로 제안, 투표, 투표 종료 조건 검증, 투표 결과 확정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특히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제한은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버넌스 투표의 경우 yes, no 또는 다양한 선택지 중 어느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제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에 따라 투표 종료와 함께 결과를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 예시로 들었던 투표 결과에 의해 토큰이 전송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거버넌스 사항들을 미리 코드로 작성해 놓을 수는 없기에 이미 내용에 대한 투표가 온체인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의 강제 이행은 어렵지만 투표 내용과 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누구에게 몇 표씩 주어져야 할까요? 투표권의 원천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1인 1표를 적용하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 주당 한 표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거버넌스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투표권의 원천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는 토큰으로부터 투표권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네이티브 토큰이나 펀저블 토큰의 경우에는 보유 수량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NFT의 경우 소유한 계정마다 동등한 한 표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ID나 SBT처럼 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마치 1인 1표와 같은 투표권 분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 프로젝트는 구성원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거버넌스 투표에 필요한 투표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큰에 기반한 투표권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토큰은 쉽게 전송이 가능하기에 토큰 수량이 투표권으로 치환되는 경우에는 투표 기간 동안 각 참여자들이 보유한 투표권의 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투표 방지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간단한 해결법은 특정 과거 시점을 지정하고 이 순간 가지고 있는 투표권의 수를 기준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행될 때 과거 시점의 데이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권은 분배하지만 투표 자체는 블록체인 밖에서 수행하는 오프체인 스냅샷 방식, 특정 시점의 투표권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하는 온체인 스냅샷 방식, 그리고 스테이킹과 락업을 통해 투표권 변화를 억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체인 스냅샷 방식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투표권의 상태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내의 저장소에 각 참여자들이 가진 투표권 스냅샷을 저장하고 투표가 진행될 때는 가장 최근 스냅샷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를 계속 기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는 각 참여자들이 투표권이 변할 때마다 체크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변화할 때마다 변화 시점과 투표권 수를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각 참여자들이 특정 시점마다 가진 투표권의 수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크포인트는 오름차순으로 기록되기에 이진 탐색을 통해 임의 시점 조회 시에도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전에 소개한 라이브 스냅샷 방식보다 공간 효율이 좋지만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조회에 많은 연산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방식은 투표권이 변경되기 전에 스냅샷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에폭 개념을 도입하여 저장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린 체크포인트 애프터 트랜스퍼 방식은 매번 투표권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저장 공간을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드리는 방식은 하나의 에폭 안에서 발생하는 변경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폭이 전환된 이후 투표권의 변화가 생기면 기록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현재 시점의 투표권 상태 또는 기록된 가장 가까운 에폭의 투표권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투표권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사된 투표권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검증되어집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찬성, 반대, 기권, 거부권, 총 4가지 선택지가 있는 투표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에는 각 선택지에 대한 투표수나 투표율에 따라 해당 투표의 유효성이나 종료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의 경우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짓는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치고, 기권의 경우에는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투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투표 제한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투표 제한 시에 일정량의 토큰 등을 예치하도록 하고 일정 표 이상의 거부권이 발생할 때에는 예치된 토큰을 몰수하는 등의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제한 시간이나 지연 시간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에 맞게 투표 유효성 검증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투표가 진행될 때 각 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투표 결과 확정은 자동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트랜잭션에 의해서만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기에 투표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 제한자나 임의의 사용자가 추가적인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칫 오랜 기간 확정을 하지 않는다면 거버넌스 구현 방식에 따라 투표 결과가 익스파이어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사람이 투표 확정까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자가 추가적인 로직 실행에 드는 트랜잭션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위의 거버넌스는 직접 구현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snapshot.org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들이 아주 쉽고 빠르게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표 과정은 오프체인 방식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가스나 속도 등의 장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제플린에서 제공하는 솔리디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자신만의 거버넌스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컴파운드와 같이 거버넌스 기능이 구현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있으니 얼마든지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기능의 특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 방향성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기능은 앞에서 소개드린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고요. 블록체인 노드의 코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코어를 활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에 더욱 풍부한 온체인 거버넌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스냅샷 내용을 소개드릴 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과거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기에 컨트랙트 저장소에 과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노드는 과거의 데이터 조회뿐 아니라 캐싱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블록 프로포즈 선정 로직이나 블록 처리 과정 등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비용을 변경하거나 합의 노드를 추가 제거하는 등 노드 정보를 활용한 좀 더 다양한 온체인 거버넌스도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어만을 활용한 클레이튼 거버넌스 방법에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온체인 거버넌스 투표 과정을 조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투표 내용이 블록 헤더에 기록되기에 클레이튼 생태계 참여자들이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요 투표 기능을 친숙한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거버넌스 과정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 도입은 투표자들이 투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에는 합의 노드에서 API를 사용해서 투표를 해야 했기에 엔지니어가 아니면 투표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과 웹사이트가 도입됨에 따라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로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버넌스 웹사이트에서는 코드로 정의되지 않은 자유안건에 대해서도 투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온체인에 기록되지 않았던 GC들의 오프체인 합의 과정들도 온체인에 기록되고 공개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투표권에 관한 변화입니다. 현재 클레이튼 온체인 거버넌스는 GC만이 참석할 수 있고 하나의 GC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새로운 개선 안에서는 스테이킹한 클레이 양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획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은 GC가 더 많은 스테이킹을 통해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GC의 독점적인 의사결정은 제한하도록 최대 투표수 제한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표권이 단순히 GC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클레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후에는 클레이를 보유한 더 많은 참여자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논의 개선이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클레이튼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거버넌스와 같은 주요 변경은 클레이튼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드린 개선 사항들은 좀 더 자세한 상세 내용과 함께 KIP에 제한된 상태이며 누구나 제한된 KIP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KIP 사이트나 포럼에 방문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구현된 투표 기능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서비스들보다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온체인 거버넌스 구축을 도와주는 도구나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하고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레이튼 또한 더 나은 거버넌스 방식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거버넌스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온체인에서 합의될 것이며 그 과정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레이튼 거버넌스는 아직 DAO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클레이튼 2.0에서 언급하였듯이 조금씩 더 탈중화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온체인 투표 방식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이튼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함께 업무를 진행한 올리이안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